네, 2022년 12월 26일 밤 10시 24분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K방산 수출에 취해 있다가 북한이 펼친 양공, 가짜 공격, 양동에 농락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이든 뭐든 아이언돔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물을 쳐서라도 북한 무인기를 잡아라. 그리고 많은 게 떠오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가 위험할 수도 있다. 제가 계속해서 김정은을 없애는 참수작전을 주장했는데 역참수작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hink the unthinkable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북한이 적어도 저보다 더 많이 think the unthinkable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는 자꾸 돈으로만 국방을 합니다. F-35A 20대 뭐 잘 샀어요. 근데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까맣게 잊어먹은 북한의 구닥다리 무기 AN-2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안둘이라 그러죠. 안둘한테 뚫리게 됐습니다. 북한은 질이 아니라 때로 합니다. 양으로 합니다. 양이 워낙 많으면 질도 바뀝니다. 북한 작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공이란 말은 공짜는 공격할 때 공짜입니다. 거짓 공격입니다. 우리 왜 싸울 때 이렇게 톡톡 페인트 모션 쓰는 거 탁탁 이렇게 칠듯이 하면서 상대방 이렇게 끼욱 막을 조치시 하면 비었을 때 딱 치는 거 있죠. 그게 양공입니다. 양동은 비슷한 거예요. 원래 내가 이걸 작전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쪽으로 한번 때릴 것처럼 부대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막 기동하는 부대가 있으니 이쪽으로 신경 썼을 때 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양동하고 양공은 비슷한데 이번에 무인기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북한이 펼친 양공과 양동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북한은 우리도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5대의 무인기를 보냈답니다. 이 무인기는 좌우 날개 쫙 폈을 때 또 몸통 길이도 그렇고 한 2m 정도 크기로 봅니다. 5대를 보낸 걸로 보여요. 그런데 4대가 강화도 쪽으로 4대가 떴습니다. 강화도 쪽에는요, 그 위에 해주가 있죠. 그리고 강화도 북쪽은 강화도를 남북으로 잘랐을 때 강화도의 3분의 1 지역은, 절반 정도 지역은 북한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 휴전선은 한강 하구로 이어지잖아요. 한강 하구가 쫙 흘러서 강화도의 거의 중앙을 빵 때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해로 들어가죠. 그 한강 하구가 휴전선이니까 강화도 북쪽은 휴전선보다 북쪽에 있죠. 또 그 위에 또 교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법 떨어져 올라가게 되면 북한 개성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해주가 있죠. 거기는 하나의 바다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높은 산은 강화도 쪽에 가면 고려산 한 300밖에 안 됩니다. 만이산도 40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허허벌판 지역이니까, 바다 지역이니까 뭔가 띄우면 금방 잡습니다. 북한이 이쪽으로 무려 4대의 무인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보고 놀래라고 양동을 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항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신경을 썼죠. 그러는 사이에 파주 쪽에서 또 한 대가 넘어왔습니다. 서울 북쪽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한 대는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까지 내려왔던 거. 그리고 4대는 강화도 서쪽은 또 거기 넓은 바다죠. 그다음에 강화도 바로 북쪽에 교동도가 있죠. 다리가 연결돼 있어. 그쪽에서 빙빙빙 비행하면서 우리 눈길을 끌다가 우리 비행기가 가서
기관포도 쐈는데 추락되지는 않고 다 도망간 것다. 어쨌든 소실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바다에 추락했는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4대나 동원해서 강화도에서 나 잡아봐라 하는 사이에, 신경 쓰는 사이에 서울로 들어왔던 뭔가가 뭔 짓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완전히 당했죠. 양공과 양동에 걸린 겁니다. 작전을 짜고 딱 굉장히 준비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 무인기는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지상이나 어디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무선으로 오른쪽 왼쪽 밑으로 위로 이렇게 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교신하는 전파 주파수를 알면은 거기를 딱 제밍을 하면은 조정이 안 되고 또 엔진도 꺼져 갖고 추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는 어떻게 비행하고 1번, 2번, 3, 3, 5번기는 어떻게 비행하라는 프로그램을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딱 입력해 놓고 띄우는 겁니다. 그럼 가다가 오른쪽 지그재그 막 이런 난비행을 해버리면은 이거 우리는 뭐지 막 봤다 놓쳤다 막 그러죠. 그리고 제밍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높이 뜨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연 띄워봤죠. 연 정도 높이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높이 떠야 돼요.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헬기는 그보다 낮아서 한 1000m 정도 뜨겠지만 이무인기는 지상에서 한 100m 정도만 뜨면 됩니다. 그래야 지장을 살펴보죠. 그럼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사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새처럼. 그러니까 우리 레이더가 높은 산에 설치해 놨잖아요. 그 레이더보다 밑으로 갑니다. 우리 레이더는 저쪽 멀리 북한에서 오는 강력한 전투기가 뭐가 오나 보려고 해놨는데 바로 우리 코 밑에서 휴전선에서 이런 무인기 폴짝 띄우면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아주 낮은 산에도 이제 적어도 레이더를 해놨는데 그게 작죠. 잡는데 요놈이 산 뒤로 쏙 들어가면 놓치고 나타나면 잡고 놓치고 근데 잡았다 놓쳤다 그러는데 이게 한 대가는 여러 대면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죠. 양동과 양공과 별도로 완전히 농락당한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우주선 같은 거 뭐랄까요 공기통 달고 올라 떠 있는 거 에드벌룬 같은 거 띄워놓고 지상으로 이 레이더를 쏴서 쭉 보면 그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보고 레이더를 찍으면요 하늘 방향에는 구름이나 새 약간 제외하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우주로 쭉 가니까 흑백에 낮과 밤만 있을 뿐이고. 근데 하늘에서 땅을 보면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새도 가고 소도 가고 말도 가고 집차도 가고 뭐도 가고 와 복잡합니다. 그 중에 어떤 놈이 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조인트 스타스라고 하는 특별한 비행기만이 적의 표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인트 스타스가 비싼 비행기예요. 우리가 그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비행기는 에드벌런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워낙 무거우니까 장비가 많으니까 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저건 그런 이 안둘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둘이란다. 북한이 띄운 무인기는 무인기 잡으려고 조인트 스타스 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에드벌런 띄워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뚫리는 겁니다. 북한은 뭔가 프로그램을 입력한 무인기 4대를 강화도 쪽 넓은 바다에서 빙빙 돌게 해갖고 막 이리저리 막 난비행하니까 그거 뭐지 하고 우리 정신없는 사이에 서울 북쪽으로 또 난비행하는 놈이 날라와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 활동을 하고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있던 것도 넘어갔는지 바다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KA 한 대 떨어진 거는 당황했다고 봐야 되겠죠. 조종사들 나이를 보니까 30이 안 됐던데 그러면은 중위이거나 대위급 장교들 중위라 그러면요 일반 기업체로 따지면 신입사원입니다. 요즘 군대 2년 가죠.
상한학교 마치고 2년 차가 되면 중2 답니다. 소위 1년 달고 중2 2년 달고 군대 3년 차 되면 대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군대 2년 갔다 오고 취직한다고 따지면은 내가 취직하는 나이가 군으로 치면은 중2 2년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입사 2년 차 그때 신입직 그게 대위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비행기 몰다가 추락한 걸로 보여요. 좀 당황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정이되니까 당황했을 수 있죠. 뭐 자세한 거는 더 두고 봐. 사람이 다 살아있으니까 나오겠지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북한이 훈련한다는 훈련중도 아니었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국힘당은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제 점점 곤란하게 됐죠. 민주당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대변인이 북한은 우리의 인내심을 더 시험하지 마라. 강대강 대치로 북한이 얻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수록 북한하고 내통하고 했던 문재인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았던 서훈, 서서박,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곤란해지죠.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뭐 근거 억정처럼 지켜야 된다는 문재인류의 안보관은 무너지게 되죠. 민주당이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그건 또 별건입니다. 이제 보수적인 생각이 많이 늘어나죠. 자, 제가 이제 북한 무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거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북한 미사일을 몰랐고 노동, 대포동 하다가 나중에 아 화성이구나 하고 알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인기의 이름은 방현입니다. 방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둘 다 중국제를 토대로 북한화한 겁니다. 중국에서 D4라고 하는 중국도 D가 아마 중국 발음이 뭐 동풍인지 뭔지 있겠죠. 근데 D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D4를 토대로 방현 시리즈를 만들었고 그걸 토대로 방현은 그냥 일반 무인기고 거기다가 군사작전을 하도록 만든 게 두루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거는 두루미일 가능성이 크죠. 이 두루미가 이제 기본 기술은 갖고 있으니까 자꾸 엔진 용량을 늘리고 그럼 더 커지죠. 커지면 거기다가 카메라 실을 수도 있고 무기도 실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을 발사해서 알카이다의 대표를 닌자 미사일이 창이거든요. 칼이거든요. 바로 폭발도 안 하고 찌겨 죽인 게 미국이었죠. 북한도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딱 입력해서 동경 몇 도 몇 분, 서경 어디 북이 얼마 어디 가서 팍 쏴라. 그럼 거기에 건물이라 그러면 그 건물 뽀개지는 거죠. 폭탄을 싣고 간다면 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수류탄 같은 거, 유탄 같은 거 몇 개 떨어질 건 뭐 포기가 약하지만 거기다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투하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북한이 이러한 두루미 방현 시리즈를 한 1000대 갖고 있는 걸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이 공군력이 약하다. 북한은 하나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오산에 가면 MCRC라고 해서 한반도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비행기는 다 잡아 띄우는 그런 다 잡는 곳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큰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남한에는 막 비행기들이 막 날아가는 게 다 점점이 찍히고 일본 쪽, 중국 쪽 찍히는데 북한은 거의 안 찍혀요. 여기에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이가 처음 방문했을 때 북한 쪽에는 항적이 없으니까 질문했다 그럽니다. 이거 진짜냐고. 이재명 씨는 북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지금 우리 그 MCRC는 북한서 뜨는 비행기들은 다 잡고 있는데 근데 북한은 공군기를 거의 안 띄워요. 연료도 없고 지난번에 뭐 이제 특별히 뭐 무슨 훈련한다고 띄웠다 그러는데 뻥쳐서 띄우긴 했지만 띄우긴 띄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군력, 우리는 압도적으로 공군력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 폼 잡아왔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무인기를 1000여 대 정도 배치한 겁니다. 무인기 작전으로 들어온 거죠. 무인기를 확 띄워서 우리 전투기 탁 띄워가지고 막 당황하게 만들고 이게 막 난비행하게 되면 뭐 헷갈리는 거죠. 출동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정작 필요한 놈들은 쫙 들어와서 뭐 대통령실이든 우리 합참이든 때리고 가는 거죠. 아니면 가미가제식으로 그냥
가서 충돌해도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북한이 과거에 AN2기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AN2. 러시아 안트로포에서 만든 뭐 비행기라서 AN2라 그랬는데, 북한은 이걸 안둘이라고 불렀죠. 안둘. 이게 요즘 비행기는 동체가 있고 날개가 좌우로 딱 있잖아요. AN2는 좌우로 있는 날개가 2층입니다. 복역기란 얘기예요. 단역기. 요즘 비행기는 단역기인데 옛날 비행기는 좌우 날개가 있는데 그게 2층 2개로 있는 겁니다. 3엽기 뭐 4개로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역기, 3엽기, 4엽기는 뭐가 좋으냐? 날개가 있으니까 더 양력이 좋죠. 뜨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 엔진 힘이 약하면은 날개가 많아야만 더 뜨기 좋죠. 오케이? 워낙 엔진 힘이 좋으면은 이 날개를 많이 달고 가면은 날개가 3개, 4개 있으면은 공기 저항이 크니까 오히려 속도가 느려집니다. 요즘은 워낙 엔진 힘이 좋기 때문에 단역기로 가지만 초기의 비행기들은 다 복역기, 3엽기 이랬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 띄웠을 때 그것도 복역기였죠. AN2기가 바로 복역기입니다. 복역기는 엔진 힘이 약해도 잘 뜨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힘이 약해도, 그래서 이게 속도가 절대 안 빠릅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전투기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회전을 하려면은 그렇게 저항이, 그 조종사는 굉장히 많은 하이지를 받아요. 근데 이거는 새처럼 휙휙 돌아갑니다. 종이 비행기 휙 띄우듯이. 종이 비행기 양력 잘 받잖아요. 휙휙 날아가듯이. 그래서 이게 에어쇼 하기에 좋은 비행기입니다. 북한이 AN2를 갖고 한동안 작전 300개, AN2기 같은 경우는 농업용 비행기로 아주 좋아요. 낮게 쫙 떠서 양력이 좋으니까 농약도 뿌리고, 이런 가게에 딱 좋죠. 미국에서는 이런 복역기를 농업용기로 많이 쓰는데, 북한이 이거를 군사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산과 산 사이로 무인기처럼 쫙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특수부대원을 때로 떨어뜨리면 고지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AN2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레이더에도 잘 안 잡혀요. 날개에다가 이렇게 천을 씌워버립니다. 또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거의 반사해요. 엔진도 작으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열도 적으니까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아주 저공 비행해서 산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적어도 레이더로만.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고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공포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느 틈엔가가 남북관계 좋아지면서 안둘은 걱정 안 하고 우리는 세계 최고인 F-35A를 40대 도입하고 이번에 추가로 20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AN2 아마 F-35A 한 대면은 AN2는 한 10,000대 살 겁니다. 이 10,000대의 AN2가 특수부대원 몇 명 싣고 쫙 들어와서 투하시키면요, F-35A보다 더 무서운 위력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AN2를 막는 방법으로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시설에다가 그물을 해놓으면 이놈이 턱 걸리면 그때 뭐 사람이 떨어지거나 비행기도 떨어지죠. 북한의 작은 잠수함 막는 법 중에 하나도 그물로 거론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그만큼 안 보이고. 근데 지금 북한이 두루미하고 방연을 많이 생산해갖고 이제 계속 2012년, 14년, 17년 침투시키다가 이번에 또 침투시킨 거잖아. 이번 아주 양동까지 했는데 저거 한 1,000대를 쫙 보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뭘로 막죠? 이번에 우리가 뭐 KA-1 띄웠다가 잡지 못했고, 공격 헬기도 띄웠다는데 역시 잡지 못했고, 못 잡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부대에서 벌컨이나 이런 같은 대공포로 맞춰야 되는데 육군 역시 못 잡았습니다. 강화도 쪽에 해병대 부대, 거기 이제 해군 2사단, 해병대 2사단, 그 보병은 5연대가 있고 포병연대는 8대대가 있습니다. 8대대가 못 잡은 거지. 거기 대공포도 있는데 못 잡은 거죠. 보고도 못 잡은 걸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공포는 사거리가 짧단 말이에요. 벌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까이 왔을 때 눈으로 보고 또는 뭐 광학 장비로 보고 잡아야 되는데 떼거리로 오게 되면 뚫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대공 무기로서 벌컨을 일부 갖고 있고 비호라고 하는 우리 자주포에다가 30mm 이 대공포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호 복합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신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 같은 대공 미사일 작은 거 올린 신궁을 올린 비호 복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여야 잡죠. 눈으로 보고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비호라든지 벌컨이 없는 데로 들어오게 되면 뚫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방연과 두루미를 때로 생산해 갖고 때로 작전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생화학 무기를 실을지 아니면 방사능 물질을 실을지 그건 지들이 어떤 작전을 할지는 우리도 think the unthinkable 해서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윤 대통령이 근무하는 관저 이런 거 같은 건 다 좌표로 외국 GPS 보면 나오니까 딱 입력해서 오게 되면 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물을 못 치겠다 그러면은 아이언돔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최고인데 지금 우리가 국내 개발하겠다고 그걸 K 아이언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열심히 사람 보내서 배우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자꾸 신형 아이언돔을 개발해야 되니까 한국이 돈 되면 신형 아이언돔을 같이 개발해서 같이 쓰자 이런 제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자 개발하고 하겠다 그러는데 개발해가지고 글쎄 성능이 제대로 나올지 시간이 원하는 시간 내에 만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K방산 수출한다고 해서 좋아하다가 북한이 아주 저 무인기로 양공과 양동을 때로 하니까 걸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은 아이언돔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주요 방어시설에는 핵심 시설에는 그물을 치든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참수작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통령 경우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IA 안돌 작전, 북한이 안돌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면서 방연과 두루미를 갖고 어떻게 떼거리 작전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공군력만으로 북한의 방연과 두루미를 막을 수는 없고 육군에 있는 전방부대들이 육군도 이제 방공포병을 준비했었으니까 다시 강화해야죠. 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북한이 이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 쪽으로 집어넣어서 북한을 정찰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도 무인기를 만들어서 정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 드론처럼 거기서 미사일을 쏴갖고 공격을 하거나 미사일이 아닌 닌자 미사일 그냥 쇳덩어리라든지 촥 날아가면서 칼이 펴져갖고 촥 잘라버리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야죠. 로드 오버가 신의 지팡이를 던진다든지 그래서 그걸 갖고 김정은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북한도 자기 조건 내에서 머리를 쓰고 think the unthinkable 해서 상상도 못하는 작전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하다가 지금 농락당하는 거잖아요. 또 허겁지겁 또 몇 천만 몇억 원 들여서 또 뭐 만들겠지. 만들면 북한 또 딴 거 들어옵니다. 북한은 창조적으로 돈 안 들이고 만드는데 우리는 엄청난 돈 F-35A 또 사자 그러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김정은 제거하고 북한 수뇌부를 없애면 그 비용이 줄어듭니다. K방산에 취해 있지 말고 K방산 수출에 취해 있지 말고 양동으로 농락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역참수작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면서 북한이 질이 아니라 때로 덤빈다. 방연과 두루미로. 군에서 내일 얼마나 더 설명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Think the unthinkable. 북한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드론 작전 같은 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